46페이지 보시면 최적구조 다음입니다. 최적구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사측리, 연은, 건열, 점이측리. 뭘 할 수 있다? 생성가시 환경, 그리고 물이나 바람이 흐른 이동 방향, 그리고 지층의 역전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다. 자, 오늘은 그 뒷단원입니다. 지질구조예요, 지질구조. 자, 지질구조라고 하는 건 뭔데? 지질구조 정의부터 볼게요. 지질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층이나 암석이 지각 변동을 받아 변형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지질구조라고 한다. 지질구조. 그래서 보통에 보면 단층면, 여러분 잘려진 면에서 옆질문입니다. 옆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은 부정학 같은 경우에는 뭐다? 옆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위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요거부터 구별하고 합시다. 뭐냐? 자, 지층이 받는 힘, 지층이 받는 힘 두 개를 구별을 하고 할 거예요. 받는 힘. 자, 이 지층이 받는 힘을 두 개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해감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하죠. 물려줄 때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위아래 종압력이 아니라 좌우의 횡압력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지층이 가운데 있는 지점으로 해서 뭐 한다? 양쪽에서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안으로 압력을 줄 때 이때 뭐다? 횡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횡압력. 종압력이 아니라 횡압력이다. 종압력은 위아래예요. 그러니까 대기압은 뭐에 속한다? 종압력입니다. 그런데 지층에 나타난 압력을 뭐라고 한다? 횡압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예요? 장력이라고 얘기하죠.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횡압력과 정반대입니다. 기준에서 뭐한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횡압력과 장력에 대한 얘기 먼저 구분을 하고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지각 변동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힘이니까. 그래서 앞에 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횡압력을 받는 지층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질까요? 라고 한다면 수렴형 경계이죠. 수렴형 경계에서 뭐한다? 가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슨 지형? 발산형 경계 아닐까요?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저렇게 만들어진 지층이 받는 힘에 의해서 지질 구조가 나타날 거야. 됐습니까? 연관을 시켜서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지질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거예요. 자, 스콕입니다. 스콕. 스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받는다?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지질 구조다. 자, 끊어지면 뭐가 되죠? 단층이 됩니다. 근데 얘는 휘어졌대요. 그럼 끊어지는 지층과 휘어지는 지층의 차이가 뭘까? 얘는 유연성이 있어요. 딱딱하지 않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유연성이 있는 구조다. 그래서 보세요. 고온 고압이에요. 왜? 고온 상태고 고압 상태가 뭘까? 말랑말랑해진 상태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주로 뭐한다? 생성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층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층에서. 그래서 그 스콕에 대한 얘기 이거 정확히 보세요. 자,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가는 부위가 있는데 위로 올라오는 부위를 뭐라고 한다? 대사구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사구조. 볼록. 옛날에 60년, 70년대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만 배가 나와서 그지? 사장님의 특징이 뭐다? 저 사람 배 나왔대. 사장님. 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먹질 못해서 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배사장.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로 쏙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향사라고 얘기합니다. 향사. 그래서 배사구조와 향사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 습곡에다가 뒤에다 뭘 붙인다? 산맥을 붙이면 뭐예요? 습곡산맥입니다. 그죠? 근데 현재 남아있는 습곡산맥의 보물이든 대상물까요? 항상물까요? 대상물? 현재 남아있는 습곡산맥은 꼭대기는 산보든 향상물. 어렸을 때 여러분 체력 갖고 이거 안 해봤어요? 휘우는 거? 근데 이렇게 휘어질 때 어디가 먼저 끊어지나요? 대사부가 먼저 끊어집니다. 향사부는 안으로 뭐한다? 뭉쳐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하에서 습곡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현재 산맥은 뭐예요? 위에 있는 게 싹 사라지고 침식 때문에 지층에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와서 남아있는 부분이 뭐야? 단단한 부분이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향사부가 현재는 산 꼭대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누구다? 향사예요. 원래의 습곡은 훨씬 더 뭐야? 그 위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자, 수평면하고 갖는 여기에서 수직면을 뭐라고 한답니다? 습곡의 축이라고 합니다. 습곡의 축. 그래서 우리가 그 습곡 축에 대한 얘기는 가장 많이 휘어진 뭐라고? 중앙축을 우리가 뭐야? 습곡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습곡축면 얘기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습곡의 축이 수평면과 기울어진 각도 가지고 이거 뭐한다? 습곡의 종류를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수평면하고 습곡축이 뭐가 된다? 수직인 걸 뭐라고요? 정습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습곡. 그런데 수평면에 대해서 뭐한다? 수직이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경사습곡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경사습곡 다음에 하나가 빠졌어요. 원래는 등사습곡이 하나가 더 있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횡와습곡이라고 합니다. 와자가 무슨 와자예요? 여러분들 그 누워있는 불상을 와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누울 와자예요. 옆으로 누워있는 습곡이라는 뜻이야. 횡와습곡이라는 얘기는 옆으로 누워있는 습곡을 얘기한다. 거기서 거의 누워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평면과 뭐예요? 그 습곡축이 거의 날아나거나 경사가 거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횡와습곡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습곡측 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뭐한다? 구분을 합니다. 정습곡, 경사습곡, 등사습곡, 횡와습곡.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한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온도가 높을 때는 끊어지기보다는 휘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단층은 주로 어디에서?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습곡은 어디에서? 온도가 높은 지하 깊숙한 곳의 고온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자,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단층입니다. 단층. 자, 단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지층이. 지층이 끊어지면서 어긋나서 그걸 지지구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단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까 습곡하고의 차이가 딱 이거 나오죠? 온도가 낮은 직표 부처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냐, 아니면 단단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단층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모르긴 모르겠는데, 야, 왼쪽의 지층하고 오른쪽의 지층 이렇게 원래는 연결돼 있었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지층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약해진 면이 행압력과 장력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끊어진 면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단층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 단층면에 이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그지? 미끄럼틀로 따지면 뭐예요? 위에서 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얘가 양쪽에서 잡아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뭐예요? 장력이에요.
그럼 장력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듯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부터 구분을 해야 된다? 상반과 하반. 자, 단측면이 경사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사면의 위쪽이 뭐다? 상반이고요. 아래쪽을 하반이라고 합니다. 미끄럼틀 탈 수 있는 쪽이 뭐야? 상반. 그 아래쪽을 뭐라고 한다? 하반. 그러면 얘가 지층이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단측면이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상반과 하반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끄럼틀 어디서 탈 수 있어? 여기서 탈 수 있잖아.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이고요. 상반과 하반부터 구별하기.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보통 뭐라 그랬냐? 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장력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지면 이 지금 단측면에서 얘 왼쪽 건 그대로 있고요. 누가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 내려온다니까. 양쪽 당기면. 그래서 상반이 어떻게 되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걸 무슨 단층? 정단층이라고. 정단층.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무진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그지 잠을 못 자는 애를 깨우기도 미안하고 안 깨우자니 그렇고 그것도 처음 듣는 놈이 응? 넌 물리하듯이 이게 진짜 처음 하는 거서 얘 때문에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건데 이씨 그지 시연아? 그지 너만 처음 들어 졸지 마.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양쪽에 이렇게로 가운데를 향하려면 뭐라고요? 우리가 행압력이라 했어요. 그럼 행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얘 단층이 어떻게 되게요? 상반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런 단층을 뭐라고 한다?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역단층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단층은 뭐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인 장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단층이라고 하고 역단층은 누구에 의해서 횡압력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별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상력만 발휘하면 구별할 수 있다. 무슨 얘기야? 상반이 어디로? 위로 올라간 게 뭐라고요? 역단층. 상반이 위로 올라간 게 뭐라고? 역단층이니까 상상력을 발휘해라. 그럼 단층은 구별하기 어렵지 않다. 됐나? 그래서 상상력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상반과 하반이 나뉘어지는 거 보면 얘는 뭐야? 상하예요, 상하. 근데 단층이 생기고 상반과 하반이 아니고 좌우로 이동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 수평이동 단층이다.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됐을 거야. 상상력 발휘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세요. 자, 여기 나오는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요 주양이라는 얘기가 지하철에서나 쓸 수 있어요. 주양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 수평 이동 단층이라고 외우세요. 주양 이동 단층은 수평 이동 단층하고 똑같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변환 단층을 뭐라고 한다? 수평 이동 단층의 대표적인 예로 든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 발사력 연계에서. 그지?
역단층은 어디에서? 수렴한 경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역의 동단층은 어디에요? 고전형 경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기 좋겠네요. 정단층은 뭐라고요? 발산형 경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군요. 그리고 역단층은 수렴형 경계예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고전형 경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단층일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갑니다. 여기 보세요, 옆에. 정단층, 역단층, 스코. 그래서 회감력에서 만들어진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스코과 역단층 얘기가 나옵니다. 스코과 역단층.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전리인데, 그 전리가 뭘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암성의 형태는 틈이나 균열을 우리가 뭐라고? 잘 이루어진 단면이라도 전리라고 그랬어요. 암석 사이에 틈이나 균열이 다 클라이죠, 클라이. 원래는. 자, 그래서 얘는 암석의 이동이 없습니다. 틈을 따라서. 그래서 전리의 형성은 두 가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 해라? 연상적인 뭐 해라? 주상전리, 현무암, 신생. 주상전리. 주상전리라고 합니다. 육각기둥 모양이나 모양, 오각기둥 모양으로 틈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성되는 원인은 뭐 때문에 생성이 된다? 용암이 급격히 식을 때 냉각되면서 뭐한다? 축축되면서 갈라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빠르게 식으면서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틈 사이가 뭐예요? 벌어지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주상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화산암에서 잘 나타난다는 얘기지 화산암에서만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왔는데 지하수가 겁나 많았어. 거의 바다만큼 있어. 그럼 뭐야? 걔도 전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주상전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한상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얇은 판 모양으로 발달이 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심성암인데 얘는 뭐에 의해서? 압력의 감소예요. 압력의 감소. 원인이 지하 깊숙하게 있던 그 심성암이 위에 있는 지층들이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침식해서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누르던 압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작지만 고체도 부피 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한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갈라져서. 근데 그 갈라지는 게 기둥 모양이 아니고 무슨 모양으로? 판의 모양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양파 껍데기 벗겨지듯이. 그렇게 나타나면 뭐라고요? 한상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화산암과 신생 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거의 80% 맞습니다. 90% 이상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5% 때문이지. 가끔씩 뒤통수 빵 때리면서 왜 5%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성암에 뭐라고요? 아, 심성암에 얘는 중생대라는 얘기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판상절리와 주상절리는 결국에는 화산과 심성암에 그냥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나타나는 전리. 됐니? 자, 거기까지 얘기가 되면 지금 몇 개 배웠대요? 지각변동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꼭 두 번째 단층, 세 번째 전리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자, 부정합하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옆에 사이드에 나와야 돼요. 정합이 뭐라고요? 상하 두 지층 사이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부터 뭐라고요?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가 쌓이고 그냥 B가 연속적으로 쌓인 지층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정합 관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부정합은 뭐야? 정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커다란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이다. 아래 쌓이는 지층과 위에 쌓이는 지층한테 시간적인 단절이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적인 단절이 얼마만큼 생긴다? 이 퇴적 지층하고 이 퇴적층이 보일 테니까. 중간에 땅이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운동을 뭐라고 할까? 조류운동이라고 합니다. 조류운동.
사이드에 보시면 조직운동의 단위가 나와 있겠죠. 조직운동. 자,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리라고 할 거예요. 조직운동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직운동이라는 얘기는 그 땅이 뭐하거나 융기하거나 침강하는 운동이다. 융기하거나 침강.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융기라고 하는 건 뭐니라고 하는 땅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주로 어떤 지역에서 땅이 융기할까요? 가벼워야 돼요. 생각해서 이렇게 배가 있는데 그지? 배만 있어요? 두 개하면 알겠다. 그지? 자, 물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요, 배 위에 내가 올라갔어.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배는 뭘까요? 가라앉을 거야. 이게 뭐야? 침강이야. 근데 위에 내가 뛰어내리면 B에서 A로 가지 않을까? 그럼 땅이 뭘까? 올라올 거야. 얘가 융기라고. 그럼 융기하는 지역은 뭐가 활발하다? 침식작용이 활발한 지역. 활발한 지역이거나 아니면 위의 빙하가 빙하가 녹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해빙 지역이죠. 해빙 지역에서 뭐한다? 주로 융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융기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누구 있죠? 땅이 융기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지형들이 나타난다 합니다. 이유가? 이런 것들. 첫 번째, 태안당구나 하안당구.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지리에서 아마 배웠을걸요? 강이 쪽 있는데 지금이 뭐예요? 여러분 한강 옆에 도로 있잖아요. 88도라고 뭐냐? 강변북로. 걔가 누구게? 하안당구입니다. 그 단구라는 게 뭐냐면 계단 모양의 언덕이에요. 계단 모양의 언덕. 그러니까 이태리 알아? 이탈리아가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해안가가. 그래, 여기다가 집 짓고 이 앞에 뭐예요? 도로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피아트. 차 무지하게 조그맣지. 왜? 도로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계단 모양의 언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원래 바다가 있었어. 근데 파도에 의해서 뭐합니까? 침식을 받습니다. 뭐가 생길까요? 해안 동물이 생기는데 이게 무너졌어. 오케이? 근데 땅이 융기하면서 무슨 현상? 해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땅이 융기하면 해수면이 낮아져요. 그럼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또 뭐예요? 해안 동물 만들고 또 그게 무너졌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언덕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식의 언덕을 뭐라고 한다? 해안 당구라고 얘기합니다. 응? 해안 당구는 바닷가, 하안 당구는 강가. 그래서 강가도 마찬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강의 여러분 단면을 보면 이 강의 단면이 있고요. 여기 옆에 뭐예요? 여러분 한강 고수 시민공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다 도로만 들어갔다. 이 시기. 알아? 얘를 보면 계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언덕을 뭐라고 한다? 하안당구. 해안당구와 하안당구 이것들이 뭐한다? 대표적 이해가 될 것이다. 다음이 두 번째 침강입니다. 침강하는 지역들은 뭐가? 퇴적작용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무거워져야 되니까 퇴적작용이 활발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해빙이 아닌 뭐다? 결빙 지역이 있죠. 여기에서 나타난다. 침강은. 그럼 침강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다도해. 섬이 무지막하게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다도해라고 그러죠. 원래는 뭐였어? 육지였어요. 이게 산맥이었다니까. 근데 땅이 뭐 한 거야? 아래로 내려앉다 보니까 바닷물이 기울는 거야. 뭘로 변했어? 섬으로 변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리아스식 해양이죠. 리아스식 해양. 우리나라 동해는 뭐죠? 단조로워요. 해양은. 근데 남해하고 여러분들 뭐야? 황해는 리아스식 해양입니다. 제가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동해 땅은 사지 마세요. 왜? 계속 침수당합니다. 땅 사려면 어디서? 서해 사세요. 왜? 땅이 유기한단 말이야. 막! 그럼 뭐가 돼? 요만큼 해안가에 요만큼 사는데 이만큼 늘어난다. 내 거야. 알트 박어. 알았어? 자, 리아식 해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피오르라고 하나? 아마 중학교 때는 뭐라고 배웠어요? 피오르드라고 배웠을 거예요. 어디냐 하면 스위스. 스위스 같은 데 보면 배를 타고 가는데 양옆에 뭐예요? 무지막지한 산맥이 산에 나타납니다. 어? 그게 뭐예요? 퓨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U자국입니다. U자국. 자, U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U자국이 땅이 침강하니까 바닷물이 기어들어오는 거야. 예, 저건 뭐야? 협곡 형태로 만들어진 계곡을 우리가 뭐라고? 퓨어라고 얘기합니다. 피오르 얘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도해나 리아스티안이나 피오르는 뭐의 증거다? 침강의 증거다.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조류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이 또 하나 조산운동이죠. 조산운동.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조류운동이나 조산운동. 조산운동이 뭐게? 라고 한다면 스곡산맥이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한다? 조산운동이라고 해요. 자, 조산운동 오른쪽 사이드에 있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대한 스곡산맥을 형성하는 지각 변동을 우리가 뭐라고? 조산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산대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스곡산맥이 띠가 친결된 데를 조산대라고 얘기합니다.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 전부 다 뭐야? 지각 변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합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일 가만히 본다면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처음에 뭐예요? 퇴적이 됩니다. 근데 퇴적되는 지형은 어디에서? 아까 그 문제죠. 해수면 아래쪽이에요. 해수면 아래쪽이 돼야지 퇴적이 된다고. 지층이 얕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럼 퇴적된 지층이 뭐합니까? 융기하거나 그 가운데 융기가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양쪽에서 횡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지각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습곡이나 역단층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위로 올라간 놈은 뭐예요? 침식당하고 침강되고. 그럼 침강이 되는 과정에서 뭐 할까? 위에는 깎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다시 퇴적이 되었을 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에 쌓인 지층과 먼저 쌓이는 지층과 나중에 퇴적된 이 지층 사이에 오랜 시간적인 단절 혹은 동물 화석의 진화 정도의 차이 혹은 밑에 신생대가 뭐야? 고생대의 화석이 있는데 위에는 뭐야? 중생대의 화석이 있거나 이런 정도의 뭐다? 커다란 시간적인 단절이 나타날 경우 우리가 뭐라고? 부정합이라고 해요. 됐니? 자, 그래서 부정합의 특징은요. 옆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화석의 종류와 질 구조가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죠. 비저 여감이 쌓입니다.
기저여감이 뭐게? 자, 기저여감이라는 얘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쾌저감이 생겼는데 그것이 변성작용을 받게 되면 얘가 뭐를 변하는 거야? 변성감이에요. 쾌저감이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을 받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 변성감입니다. 그럼 변성감은 되게 치밀해져요. 입자가 되게 치밀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슨 상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갈 형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대한 기반암이 침식당하면 작은 자갈 형태의 뭘 형성한다? 여감을 형성할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저여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저여감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부정합은 커다란 시간적인 단절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뭐한다? 진실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부정함의 종류는 너무너무 우아하게 쉬워요. 이게 뭔데? 평행부정함은 위에 쌓여있는 지층하고 아래에 있는 쌓여있는 지층이 평행인 경우. 경사부정함은 위에 쌓여있는 지층은 평행한데 밑에 있는 게 기울어져 있으면 뭐야? 경사부정함. 그럼 선생님 난정함은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밑에 있는 게 뭐예요? 화성함이나 변성함일 때는 뭐가 안 보여요? 층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밑에 아래 지층이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뭐한다? 지층에 층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평인지 기울어서인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난정함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6번째입니다. 지질구조의 5번째이죠. 기억할까요? 스포, 반층, 그 다음이 전리, 그리고 부정화.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4가지. 자, 5번째 관입하고 포획인데요. 이게 왜 관입과 포획이 들어가 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얘는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관입과 분출의 차이부터 이해를 하셔야죠. 자, 관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암석의 틈 사이로 기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분출은 뭐 한다? 지표로 빠져나온 걸 얘기하는 거. 지표로 빠져나온 거. 그래서 제가 지질구조, 즉 지층의 구조를 두 개를 그려놓고요. 똑같이 그릴 거예요. 그렇게 기울어진 T자를 그렸습니다. 그지? 뭔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지? 동그라미 그려놓고 엉뚱한 그림 그리는 그런 거 같지 않나? 자, 이 각각의 지층을 A라고 하고요, B라고 하고 C라고 할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랍니다. 그 중에 가운데 있는 B가 뭐다? 얘가 화성함입니다. B가 뭐라고 시연아? B만 화성함이에요. 화성함. 자, 그렇다면 제가 왼쪽을 관입으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A하고 C층이 이미 있는데 그 작은 틈 사이로 B가 뭐한 거야?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관입은. 그래서 우리가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변성작용이라고 하는데 변성함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작용을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두 가지가 있죠. 열에 의한 변성작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성작용이 있습니다. 압력에 의한 변성.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열에 의한 변성을 우리가 접촉성 변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뜨거운 물체를 손으로 만졌을 때 그 피부가 뭐한다? 변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접촉성 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접촉된 부위만 변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압력에 의한 변성적이면요, 여러분 광역 변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넓은 범위에서의 변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압이 생겼을 때 기저감이 생기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거대한 압력에 의해서 뭐가 됐다? 변성량을 받기 때문에 치밀해지니까. 자, 그렇다면 B가 관입이 되는 놈과 분출이 되는 놈의 차이가 딱 하나예요. 선생님, A의 변성작용을 A가 받았어요. 그리고 C도 변성작용을 받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야? A와 C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 B가 가운데 끼고 들어간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오른쪽은 A만 변성작용을 받고 C는 변성작용을 받지 않은 거야.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왼쪽에 있는 거는 A가 쌓이고 C가 쌓였어요. 뭐 때문에? 지층 요중의 법칙. 아래는 지층이 오래돼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B가 가운데 뚫고 들어온 관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른쪽은요. A가 쌓이고 난 다음에 B가 지표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완전히 뭐야? 굳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침식되고 C가 쌓인 거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지층 중에 부정압이 있답니다. 누구게? 오른쪽을 거야. 이 단면이 너무 매끄러워요. 화산암이 방출이 되면 화산이 분출이 되면 화산 같은 거야. 산의 형태가 만들어지거나 물론 용암대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오케이? 굳이 이 두 개 중에 부정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쪽이? 오른쪽이 확률이 더 클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먼저 관입과 분출을 명확히 구별을 하자.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같은 관입과 과연 분출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해감도 나와요. 우리가 전쟁할 때 상대편을 잡아내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포로라죠, 포로. 그러니까 포해가 뭐야? 상대의 암석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두 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요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얘는 단면을 여기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는 점점점점 그릴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한다?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X 표시한 게 뭐라고요? 화성암입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 3이 있고요. 그 다음이 화성암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변성작용은 볼 수가 없는데 뭐가 뭐예요? 포해감이 뭐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선생님, 이 화성암을 보니까 3의 일부가 포해감으로 보여요. 그럼 누가 먼저 생긴 거야? 3이 먼저 생기고 화성암이 마그마가 들어가다가 그 안에 3을 녹이다가 너무 큰 거를 다 못 녹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포로로 잡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이 포해감으로 잡혀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3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화성암이 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른쪽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포해가 물릴 거예요. 여기 3에 보니까 화성암의 포해감이 여기에 있네요. 화성암의 포해감이. 그럼 화성암의 포해감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는 화성암이 먼저 굳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침식당하는 단계에서 잘게 부서진 암석이 3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화성암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3이 생겼다라고 이해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포로가 된 놈이 포해감이 발견되는 게 먼저 생긴 거예요. 오케이? 포해감이 보이는 게 먼저 생긴 지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관입과 분출의 차이 그리고 포회감에 의해서 지층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됐습니까? 관입과 포회, 관입과 분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네요. 포회감이라고 하는 건 포로가 되는 암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8시만 넘어가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 사람의 그 심리가 얘도 그러지? 누가 빼고 저 새끼는 앉아서 화학 문제 풀면서 지압 조건돼 있다니까. 응? 뭐 스테레오야? 어? 왼 뇌는 화학 풀고 오른 뇌는 지압 풀고 오 능력자인데? 야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에는 신입생이 왔거든? 근데 그 이름이 우리 아버님 한자를 들어가지고 걔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 아이씨 딱 보자마자 어? 그 전화 드려갖고 내일 서울부터 오겠대. 내일 그래도 그 뒤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아따 자 됐지요? 그래서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관입입니다. 마그마가 지층이나 암석을 뚫고 들어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거 관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관입된 마그마가 도전선의 암석을 뭐라고 한다? 관입암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포획 마그마에 포획된 암석을 뭐예요? 포획암이라고. 관입이 되면 당연히 뭐야? 나중에 들어간 거니까. 거기에 있는 누가? 원래 있던 암석이 포획암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관입암과 포획암으로 뭘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 관입암과 포획암으로 지구 내부 물질 연구를 할 수 있답니다. 누굴 통해서? 관입암을 통해서 할 거예요. 뜨거운 플룸. 지하에서 올라온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뭐가 된다? 만들어진다. 지층과 암석의 생성성을 판별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예 두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질 구조네요. 자, 그렇다면 개념 확인 볼 거예요. 자, 습곡에서 지층이 위로 볼록하게 휘어진 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지층의 장력이 작용하면 뭐라고요? 상상력의 반대니까 얘는 뭐다? 정단층이겠죠. 그 다음에 습곡과 역단층이 생기는 원인이 같아요. 무슨 힘? 행압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된 틈이나 필러 틈을 따라 암석의 이동이 없으면 뭐라고요? 얘를 전리라고 하고요. 암석의 이동이 있으면 뭐예요? 그건 단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하 기축에서 화성암이 용기가 지표로 드러날 때는 무슨 전리? 한상전리예요. 한상전리. 세력이 오랫동안 동반되어 시간으로 분홍선의 상하층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부정합이라고 한다. 부정합이라고 한다. 자, 부정합은 퇴적, 융기, 그 다음에 뭐예요? 침식. 물론 중간에 뭐 할 수 있을까요? 융기나 침공하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혹은 관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이 나타난 지층에서는 뭐를? 부정한 면입니다.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시대의 진리구조나 화성의 능력이 급격하게 변한다. 그래서 뭐에? 지시대의 구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거대한 큰 지각 변동은 지시대의 뭐가 될 수 있다? 구분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마그마가 관여될 주위 암석 일과 파괴의 암편. 암편이 뭐예요? 암석에 남은 조각을 얘기합니다. 암석을 뭐라고 한다? 포해감이라고 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28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셔서요. 어디까지? 쭉 넘어갑니다. 야는 습질기록. 그죠? 오투는 완벽하게 푸셔야 돼요. 오투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별로 없는데 얘를 풀리는 이유는 다른 시간에 앞에서 뒤에까지 한번 정리를 하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마더톤을 풀리는 이유는 뭐다? 그 문제의 유형 패턴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되고
3월달 모의고사를 갔을 때 그때부터 다시 뭐 한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한 것들을 저랑 뭘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12번까지 페이지 몇 페이지죠? 53페이지에 16번까지 3점도 있다. 와 문제 많네. 응? 55페이지 56페이지 이거 16번까지 있을 것 같은데? 펜이 안 나와요? 고체지구. 고체지구 싶어요. 고체지구요? 고체지구를 다 끝낸 건 아니거든요.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할 수 6건까지 있어요. 지층의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질대 환경과 생물에 대한 단어까지 있어서 오늘 나가는 진도까지만 마지막으로 문제 풉시다. 제가 욕심을 냈는데 자 현재 5번째입니다. 지층의 나이랍니다. 자 지층의 나이는 두 가지예요. 뭐죠? 상대연령. 그 상대연령인데 그 상대연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 두 가지죠. 첫 번째,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연령 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암석과 화석을 이용한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상대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비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절대 연령을 우리가 뭐한다? 지층의 나이를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딱 결론 이거야. 그럼 머릿속에서 그지 공무원 놈으로 따다다 떠오를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야 지사학의 원리를 법칙을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럼 이제 버벅대기 시작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그 가끔 나가는 알바하는 대치동 학원은 어떻게 하냐면 야 고체지구를 하루에 끝내자. 고체지구 하루에 끝나자.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뭐 하냐면 국수하고 설명하고 딱 2시간 설명하고 딱 끝납니다. 그러면 알바생이 들어가서 뭐 한다? 가로치기 있죠. 뒤로부터 시켜요. 그럼 그걸 2시간 동안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몇 시부터? 점심 먹고 와서 밤 10시까지 9시간을 풉니다. 그럼 뭐가 돼? 안 넘을 수가 없지. 하루 뽀개. 근데 그거를 유전을 시작했어. 근데 재수생이에요. 재수생인데 그 친구가 내가 물어보는 게 있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킬러 문제예요. 35문제거든? 근데 그것도 킬러 문제라는 거기서 킬러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답 확률이 20% 미만. 한 문제 유전 문제 가계도 하고 비불리하고 다 나와 있는 문제를 한 문제를 끙끙끙끙거리고 풀고 한다 했다니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엔 니은의 부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디까지 해석을 했니? 원래 질문이 이게 맞지요. 그죠? 그래서 가끔 질문하는 거 보면 선생님 니은만요. 지금만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 전체가 파악이 안 될 때는 선생님 13번 문제 모르겠어요. 이런 게 맞습니다. 질문이. 그러니까 그 니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할 때 학생한테 물어보잖아. 어디까지 해석을 했니? 여기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가계도의 얘 유전자에 정확치 않네. 얘를 뭐로 파악해야 될까? 아, 그거는 제가 안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게 보기 걸린 거예요. 다시 해볼래? 야, 이 꿀 빤다니까. 응? 하고 뭐야? 볼펜. 파란색하고 빨간색 있는 거 들고 씩 댕기다가 커피 마시다가 뭐야? 질문 있니? 응. 야, 이거 니은 다시 봐. 그럼 걔가 뭐야?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 너 작년에 끝까지 풀어본 적 없지? 네. 그게 니네야, 임마! 어?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을 던져주는 제 문제를 끝까지 풀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푸셔합니다. 하던 대로 해도 뭐한다, 하라는 대로 해도 50점 만점이 자신이 안 돼요. 알았지? 자, 지사학의 법칙입니다. 지사학의 법칙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동일 과정의 원리죠. 동일 과정의 원리.
공일 과정의 월계라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지구 과학의 특징이기도 해요. 뭐가 불가능하다? 재현이 불가능해요.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제를 하나 딱 드리잖아요. 현재는 뭐다? 과거를 아는 열쇠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각 변동이라든가 현재 상황이 과거에도 뭐였을 것이다?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현재는 과거를 아는 뭐라고요? 열쇠이다. 스모킹건 맞나? 열쇠이다. 그래서 현재의 지각변이 과거에서 똑같은 과정으로 일어났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동일과정 설정을 합니다. 그죠?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나 아는 열쇠나 그게 푸는 거나 아는 거나 달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형체적인 법칙입니다. 누구 영향이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평으로 쌓여있을 거야. 그럼 얘가 기울어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지각 변동을 받은 거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지침 누중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정합이나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쌓이는 지층이 더 오래된 지층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지층의 역전 여부는요, 최저 구조입니다. 점이층이나 사층이나 연은이나 건열 등의 퇴적 구조나 뭘 활용해서 표준화석이에요. 시대를 알 수 있는 표준화석이 있고 위에 게 더 오래됐는데 이게 뭐야? 아, 뒤집어졌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뭐라고요? 동물군 천리의 법칙인데 이거는 진화에 대해서 알아야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진화 정도를 여러분 모른다 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석으로 우리가 뭐한다? 확인을 합니다. 표준화석. 그래서 표준화석을 통해서 뭐한다? 아, 진화 정도야 달라지는데 그냥 표준화석 갖고 뭐라고 한다? 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은 뭐가 되지요? 다섯 번째가 뭡니까? 부정합의 법칙이죠. 자, 부정합의 법칙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 부정합 면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질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그 부정합 면의 개수를 찾아서 용기횟수를 꼬무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지층이요, 여기에 뭐도 있어? 집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A라는 뭐가 있다? 부정한 면과 B라는 부정한 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지층의 최소 용기 횟수는 몇 배? 2회? 1회? 야이씨! 얘네 둘 다 부정한 면이라고. 부정한 면이 두 개가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렇게 지각 구조가 나와있던 지지구조가. 그러면 최소 융기 횟수는 몇 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니까. 융기 횟수는 몇 회게? 라고 물었을 때 부정한 면 하나가 생기게 되면 뭐였죠? 융기 한 번에 칭강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럼 최소는 두 회는 들어가는데 3회라고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현재 이게 어디 있죠? 바다 밑이 아니라 지표로 올라왔어요. 그지? 그러니까 최소의 수는 부정한 면의 수, 부정한 면의 수에다가 뭘 봐야 된다? 지표가 바다 밑에 박혀있니? 아니면 위에 나무도 있고 집도 있니? 요 차이 때문에 여기에 지표가 겉부분이 지표로 나와서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융기가 돼서 침식 단계다. 그러니까 얘가 침식 단계이기 때문에 침식 단계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부정한 면의 수가 2개고 현재 지표의 모습을 보니까 신식당이니까 한 번에 들어가니까 몇 회? 3회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99%가 뭐로 나온다? 땅 위로 나옵니다. 바다 위로. 해수면으로 나온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해주기 위해서. 자, 부정한 면의 수에 따라서 뭐 나타나는 뭐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기저 여감을 보고 뭐 한다? 역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면 위쪽에 기저 여감이 있으면 뭐예요? 걔는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면 아래쪽에 기저 여감이 나오면 뭐 한다? 걔는 뒤집어진 걸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저감의 위치에 따라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입에 대한 얘기는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아까. 그래서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동일과정의 법칙. 두 번째가 수평 누중의 법칙. 나중에 외워야지 읍사이. 첫 번째, 동일과정의 법칙. 두 번째가 수평 누중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층 누중의 법칙. 그죠? 네 번째가 동물군 천의의 법칙.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부정의 법칙. 여섯 번째가 관입의 법칙. 그걸 이용해서 뭐 한다? 지사학을 연구를 한다라고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가 보면 두 번째가 뭐예요? 지층의 대비입니다.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야, 아무런 근거도 없어. 그럼 뭐 한다?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지층의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의한? 첫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다. 암석 갖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암석이 여러분 아무 데서나 다 해봤을 사람이나 여감이나 이런 거 갖고 비교한다? 아닙니다. 특정한 세대 시대에 나타나는 지층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석탄층. 오생제 말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음이형층. 화산활동이 나타나서 쌓아지는지. 왜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건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건층은 열쇠층이라고 얘기하고요.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고요. 지층에 대비 기준이 되는 지층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건층이 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하죠. 음해암층하고 무슨 층? 석탄층 같이 얘네들은 뭐다? 좋은 건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석탄층하고 음해암층 안 보이는데요? 그럼 뭘 찾는다? 석회암층을 찾지. 석회암층에도 뭐가 된다? 좋은 건층이 될 수 있습니다. 건층이. 자, 그래서 건층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암상회한 대비 나오죠? 와, 여기 A, B, C, D 이렇게 나타나서 얘는 뭐 한 거예요? 시추한 거예요, 실제 땅을. 근데 이 시추가요, 여러분들 도를 짓느냐, 아니면 터널을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추 이 간격이 달라요. 시추 간격이. 근데 지시대를 구분할 때는 뭐 한다? 시추 간격이 되게 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찾습니까? 석탄층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이 음해암층이라고 하는 거다. 건층을 연결하고 났더니 뭐가 돼요? 오라리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가장 오래된 층은 어디 있죠? 가장 오래된 층은 C지역에 있겠네요. C지역 요 밑에 있는 얘가 가장 오래된 층 아닙니까? 그럼 가장 최근의 층은 어디 있어요? 아, A라고 C에 있네요. 꼭대기에 있는 놈. 맞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지? 근데, 선생님, 그 위에 보니까 얘하고 얘는요, 뒤집어진 것 같아요. 하음이암층 위에 요게 나타나는데, 세모 위에 음이암층이 나타나잖아요. 여기. 그럼 거기는 그 부분이 뭐 됐다? 역설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야? 암상에 의한 대비다. 두 번째, 화석에 의한 대비입니다. 화석에 의한 대비는 뭐예요? 표준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냐?
암모나이트 화석하고 삼엽충이랍니다. 설마 이 모양을 비교 못하면 안 되시겠죠? 얘가 삼엽충이에요. 그리고 얘가 암모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삼엽충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게 삼엽충 언제? 오생대입니다. 암모나이트가 언제죠? 중생대죠. 그 표준화석에 대한 얘기는 아마 명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게 뭐라고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에 보면 표준화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생대 5.41 외우세요. 왜? 절대령에서 연대를 지정했는데 이게 고생대예요, 중생대예요. 그걸 모르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터 얼마 전? 5억 4,100만 년 전이 고생대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생대 시작 얼마? 2.52 외우세요. 2억 5,200만 년 전. 신생대? 안 외우셔도 돼요. 신생대는 문제 안 나와요, 잘. 고생대고. 자, 그 다음에 옆에 표준화석 나옵니다. 삼엽충, 방추충, 또 뭐 있죠? 푸줄리나. 그 다음이 갑주.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가 뭐지? 필사. 이런 것들이 뭐다?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외우세요. 플리즈. 오케이? 그 다음에 중생대 암모나이트하고 공룡 두 개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선생님, 암모나이트까지 해서 얘네들은 뭐예요? 해성층입니다. 바다 밑에 철수된 지층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공룡이 나타날 때보다 육성층입니다. 다음, 합해석하고 메머드 기억합시다. 고중심.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끝났어요. 자, 개념 확인 볼게요. 자, 다음은 지사계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을 써주시오. 현재 일어난 자연상을 통해 과거를 해석하는 지사계 연계 기본 원리가 있다. 뭐라고요? 동일 관성의 법칙이다. 자, 현재 지이 그로대가 휘어져 있으면 지각 변화를 받는 적이 있다는 얘기 뭐라고요? 형태적의 법칙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층 등의 법칙, 위지층보다 뭐하다? 먼저 생성이 되었다. 다음, 동물군 천의의 법칙입니다. 외우셔야죠. 동물군 천의의 법칙. 그 다음이 부정의 법칙이겠네요. 그 다음이 관입의 법칙. 관입당한 지층이 관입 앞보다 뭐야? 먼저 생성이 된 거죠. 제가 호해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야? 진을 치고 있는 걔네들이 상대편이 들어왔을 때 프로가 될 확률이 높다니까. 아니, 안 된가? 그런 애이 프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있습니다. 그 한 문제 몇 분 동안 풀고 있는 거야? 하하. 이 봄이가 지금 그지 핵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나는 아니죠. 다음에 선택하지 않은 너희를 감사하게 여겨라. 치기 잘한 것 같아. 제가 그지 그놈은 지금 화에 도망갔거든. 근데 너는 지하로 도망갔는데 쟤는 물린 것 같아. 눈이 동그래졌어. 잠이 깼어. 충격파야. 네? 자, A의 C의 생성성입니다. 얘 뭐예요? 소외감도 보이고 변성적인 A하고 C도 보여요. 그렇다면 얘는 A가 먼저 생기고 C가 먼저 나중이고 나중에 B가 뭐야? 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생성성은 A하고 C는 뭐예요?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 파악했고요. 그리고 B가 나중에 성장된 거야? 반입의 법칙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 지역의 분포하는 지층을 비교하는 시간적인 선관계를 밝히는 건 뭐라고 한다? 뭐라 그러지? 감정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했나? 야, 뭐라고 이거? 지층의 대비라는데. 없어? 아니, 여기 지층의 대비라고 써져 있어요. 여이씨. 지층의 대비네. 생선이랑 태조수를 밝히는 거. 지층의 대비네요. 이씨. 지층 비교. 아, 씨. 그 다음에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을 비교할 때는 뭘 이용해서? 열쇠층입니다. 열쇠층 혹은 건층. 두 가지네요. 암상에 의한 대비는 뭐 할 때? 가까운 지층 사이의 관계고요. 표준화석을 이용할 때는 뭐 한다? 먼 지층 사이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뭐야? 표준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을 뭐 한다? 연결하여 지층의 성분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 상대 연령 이미 배우셨어요, 다. 그죠?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대는 아니지만 지사학 법칙이나 지층의 대비력에서 생성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뭐예요? 야, 얘 생성수가 어떻게 되고 중간에 뭐가 생겼다? 누가 관입하고 몇 단층이 먼저일까? 정단층이 먼저일까? 그리고 부정하고 몇 개가 생겼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파악할 때는요,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죠. 여기에 첫 번째 뭐예요? 지층의 상수는 사성함입니다. C는. 근데 여기에 뭐가 보여요? 비절감층이 보여요. 그럼 얘도 무슨 관계예요? 부정합이에요. C와 A 사이. 그리고 F하고 요 위에 있는 G 사이도 뭐예요? 부정합입니다. 그럼 연기 몇 회? 3회. 왜? 위에가 나무 보이잖아, 나무 씨. 그러니까 부정하면 두 개니까 뭐야? 연기 두 번에. 현재 얘가 땅바닥이 아니라 바닥 위치 아니라 뭐가? 올라왔으니까. 윤계도 침식되는 단계라고. 그래서 윤기압이 플러스가 된다고. 아직까지 알았어? IB, 그지? 알았어요. IC 아니야, 원래? 응? 자. 이 못에 있는 좀 영어 다 읽었어. ID가 아니구나. 그냥 미구나. 아, 진짜. 그거 I인 줄 알았다, 이게. 이게요? 이거 내려온 거. 내려온 거의 끝부분. 얘가 임마! 들어봐. 요 끝부분이, 요게 I인 줄 알았어. 어? 그래서 I인 줄 알았어. 그래서 C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A, B, B는 뭐예요? 지층, 수평 퇴적의 법칙. 그죠? 원래는 A, B, D가 쌓이, A, D, F가 쌓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얘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단층이에요? 상반, 하반 나누어야 되니까. 누가 상반이야?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인데 이 높이를 보면 상반이 내려갔어요. 무슨 단층? 정단층.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되겠지? 얘가 먼저예요. E가 뭐였어요? 관입됐어요. 변성구를 보면 F나 G나 A하고 C는 변성등이 생기는데 G하고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된 거야? G가 쌓인 거죠. 그렇게 된다고. 이걸 뭐라고요? 상대 연령. 연락이 넓고 지사학도 해야지, 암상에 의한 대비도 해야지, 그다음에 표준화석에 의한 대비도 해야지, 부정학도 생각해야지, 난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비하면 절대력은 뭐가 되겠죠? 확실합니다. 그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절대력은 뭐 이용한 거예요? 반감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측정을 한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자연 상태에서 핵분열이라는 놈을 얘기합니다. 핵분열.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 나와라. 오케바리 이에요.
자, 238짜리 우라늄이 약으로 변하는데 반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야는 뭐예요? 질량 아닙니다. 입자수예요. 화학의 세계는 뭐다? 몰수. 입자수의 비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라늄이 모온소고요. 납이 뭐예요? 자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의 절반이 납으로 변할 때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 반감기라고 하는데, 야, 너 지금 딴짓하고 있어. 왜냐면 내 설명을 하는데 타자를 칠 필요가 없거든. 키보드를. 그지? 뭐 하고 있어? SNS 답장하고 하는데, 이씨. 그래서 저거 만들어야 돼. 앞으로 디지털화가 되면, 딴짓하는 거야? 삐! 아니면 커팅하든가. SNS를 뭐 한다? 차다. 얘는 저기 하는 데면 앞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부터 전자책 쓴다며. 진짜요? 응. 우와. 수학을 전자책을 쓴다는 얘기 무슨 얘기다? 계산기가 숨겨져 있다니. 계산해보세요. 네. 선생님, 36억 4천사. 선생님, 소점 8자리까지 가는데요? 얘기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얘를 모온수라고 자원수라고 하는데 이게 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뭐예요? 항상 같아요. 처음량이 얼마이든 반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반감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감기 중에서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륨이 납으로 변하는 건 지구의 여러분 연령이 얼마예요? 약 46억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반도 안 왔어. 씨. 왜? 반감기가 140억 년이야. 근데 이 중에서 특징적인 게 하나가 보이네요. 나머지 다 어걱거리는데 뭐예요? 얘 하나만 5,730. 그래서 얘는 무슨 화석을 우리가 확인할 때 탄소 질소법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뭘 확인할 때 유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식물화석이나 동물화석의 연대를 특정할 때 뭐 한다? 이거 확인을 해요. 확인을. 오케이? 자, 그렇다면 반감기라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라고 하면 얘 양이, 동요소 양의 퍼센티지라는 게 이거 잘못 보면 뭐예요? 질량이 반이 될 수 있다. 질량이 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지? 화학을 배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우라늄과 납의 원자량이 다르니까 뭐로 봐야 된다? 입자수로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여기 양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입자수의 관계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온소가 100에서 50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50에서 25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과 25에서 12.5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이 다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지? 이게 등비 시설에서 뭐야? 공비의 값이 얼마? 2분의 1 놈이야. 바로.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얘가 2분의 1을 반으로 줄여주면 얼마예요? 3번. 4분의 1로 줄여주면 어떻게 되죠? 2번. 8분의 1로 줄여주면 뭐야? 3번. 그래서 20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남아있는 모온소의 양, T년 후에 모온소 양은 먼저 처음에 있던 모온소 양의 2분의 1에 뭐라고요? 라지 T분의 스몰 T. 이거는 수학은 어려워. 수학은 어려워.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절대 연령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러면 절대 연령에 의해서는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실제 절대 연령 사용수가 누구밖에 없다? 화성암밖에 없다. 왜? 화성암은 지구 안에 있는 물질이 올라와서 이제 암석이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변성암이나 퇴적암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화성암은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된 시기랍니다. 이게 정출이 뭐예요?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굳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출된 시기를 읽는 거예요. 오케이? 화성암은
자, 변성하면 뭐가 되죠? 변성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나타내 준답니다. 암석이 형성된 단계가 아니라 최종암에서부터 변성력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각, 화성암에서부터 변성력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각을 지금 예측을 하는 거라고. 근데 최설성 최종암만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설성 최종암은 언제예요? 측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중간에 나오잖아요. 최적물 근원암의 생성 시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성암이 침식돼서 만들어진 최적물에 의해서 절대력 측정하면 누가? 화성암의 정출 시기가 나오는 거고요. 변성암이 퇴적돼서 나타나면 뭐다? 변성암의 생성 시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적암의 절대력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방광에 따른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은 뭐 한다? 오랜 질소의 절대량 같은 경우는 방광계가 긴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합니다. 그런데 얘 갖고 딴 거잖아요. 14의 탄소는 방광 5,700번 동물의 뼈, 조개 껍데기, 나무 등의 유기물들을 주로 활용을 한다. 유기물들. 그래서 얘네들은 죽은 식물이나 동물의 조직에 들어있는 누구의 양이에요? 14의 탄소량을 측정합니다. 14의 탄소량을 측정해서 그놈과 누구죠? 질소의 양을 측정해야 돼요. 무온소와 자연소의 비율을 가지고 얘가 얼마나 오래된 동물의 뼈인지, 식물의 나무인지, 아니면 조개 껍데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개념 확인 들어갑니다. 지질학적 현상이 발생한 선후관계를 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상대 연령. 그죠? 상대 연령. 그 다음에 지질학적 현상의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수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절대 연령이라고 한다.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을 대비하면 지층 사이에 뭘 할 수 있다? 상대 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개하는 원래의 방사선 공유원소를 뭐라고 한다? 모원소라고 하고요. 공개의 대상 형성되는 원소를 뭐라고 한다? 자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원소, 아들 원소. 왜 딸아보면 딸도 자지? 그지? 남녀 없으지? 섭외 안 했어요? 다음, 방사선의 방광기는 온도나 압력 변화에 따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광기용에는 암석의 물을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앞에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체크를 안 했나? 온도 압력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 때 모은 수량은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감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죠. 자원 수량은. 그럼 X의 반감기는 몇 억년이에요? 딱 얼마 나옵니까? 1억년이네요. 그럼 방광 자원수의 양은 모은 수량의 몇 배이죠? 3배가 되겠죠? 3배가 된다. 1대 3일 거예요. 그러면 세 번 지나면 어떻게 되죠? 1대 7이겠죠? 8분의 1을 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어떤 분의 모은 수량리가 1대 7면 방광에 몇 번? 3번 지났고요. 절대는 얼마다? 3억 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질문. 무슨 시대? 고생입니다. 그래서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5.4하고 2.5도 외웠는데. 고생대 시작과 중생대 시작은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십시오. 그래, 오래된 질서의 절대력은 방광기가 뭐 한다고요? 긴. 강의가 짧은 거는 상대적으로 뭐야? 짧은 절대력 중에 유리하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또 한 번에 끝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한다? 그 다음 문제를 푸시고요. 자, 푸시고요. 6강. 자, 6강 질세 환경과 생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이 일주일 남았어요. 할 때 여러분들 지학 시험을 본다면 어디를? 여기 공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정리할 단원이 1학년입니다. 6강. 여기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한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질대 환경과 생물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에요. 뭐 아세요? 이거 통합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질대 환경과 생물이라고 나옵니다. 간략화가 돼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에 대한 얘기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짧고 굵게 뭐다? 표준. 그지? 길게, 오랫동안 뭐야? 시상. 알아? 그 다음이 질대 구분과 길이 비교를 하는 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이 고기의 영범입니다. 시험 문제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대 환경과 생물 2단원이니까 이 단원을 뭐해라? 일주일 전에는 끌러 파셔야 됩니다. 고생대 뭐라고요? 고생대 카모실 대적 때부터 시작해서 중생대 트지백 이걸 외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온단 말이야. 뭐라고 나오니? 무슨 시대? 삼엽충의 시대. 뭐 이런 게 나올 때 뭐 한다? 입이 호덕호덕이야, 호덕. 오케이? 자,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합시다.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체화석. 뼈나 이빨이나 껍데기 등의 생물 골격으로 이루어진 화석을 체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생물의 유해적 그거를. 그리고 활동 흔적을 뭐라고 한다? 생은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룡 발자국. 오케이? 공룡 발자국. 그 다음에 남색 인류가 있는 뭐예요? 이것만 하면 에디아카라 먹는 것도 기억 안 나. 스로마톨라이트. 걔는 무슨 화석일까? 생은화석이에요. 생은화석. 자, 그래서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 화석인데 화석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예요? 얘 연상하셔야 돼요.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화석과 층리. 화석과 층리. 그 층리에 뭐가 나옵니까? 연은, 사층리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화석의 생성 조건은 뭐라고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빨리 묻혀야 합니다. 왜? 쌓고 나면 뭐에 끝나니까. 그죠? 메모리 돼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뭐예요? 재결정이나 치환이나 혹은 탄화작용을 우리가 화석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치환에 대한 얘기 합시다. 안에 있는 살들이 유기물들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스며들어간 암석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단단한 상태. 혹은 탄화작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니? 나머지는 단화라고 탄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탄소만. 그리고 재결정은 뭐가 된다? 조밀해지는 거야. 입자가 조밀해져갖고 더 단단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을 뭐라고 한다? 화석화 작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받아야지 화석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생은화석 같은 경우에 발자국을 찍었어. 그지? 얘가 뭐 해야 돼야 돼? 오랜 시간이 침식당한다니까. 빨리 묻히면서요. 거기 안에 뭐야? 화석화선을 받아야지 그게 남아있다고. 자, 그 다음이 표준화석하고 지상화석은요. 간단하게 이거 넘어갑니다. 표준화석은 뭘 한다고요? 생성된 시기예요. 상대형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야? 짧아야 돼요. 대신 분포별도 넓어야 합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도 뭔가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개체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표준화석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 표준화석 조건. 그래서 얘는 지층의 대비를 한다거나 질대 구분이 결정을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시상화석은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생존기간이 길어야죠. 고살이 안 살아요. 고생대 고다리가, 그지?
우리 절해야 돼. 조상님 그러고. 응? 고사리 먹으면서 뭐예요? 이야. 고생대 고사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진화돼서. 그 다음이 분포 면적이 뭐 해야 돼요? 좁아야 돼요. 왜? 특별한 환경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 그래서 산호, 뭐라고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환경이다. 이게 뭐예요? 산호의 환경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건 동일 과정인 겁니다. 현재 산호관에 살리는 환경을 보니까 과거에도 뭐 있을 것이다.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사리도 마찬가지 온난 다습한 육지 환경이다. 그래서 얘를 상태로 뭐예요? 지식의 기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최적 환경은 뭐 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게 누가 표준화석이고 누가 시상화석이고 아마 이거 설명하는 건 제일 높아신 분 있죠? 알겠죠? 왜? 공표면적은 넓고 생존기간은 짧고 얘는 생존기간은 길고 공표면적은 좁은 면적이다. 그지? 신기해 죽겠지? 한 문제라고 저러고 손으로 머리 긁어가면서 이게 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야 그러니까 임마 수학 선생이 이 앞머리가 없다니까. 문제 풀면서 뭐하니? 아씨 국어 선생님 뭐한다? 이 소갈머리가 없다. 왜 그러게? 아씨 수학 선생하고 국어 선생하고 둘이 술 마시면 뭐라 그러냐? 선생님하고 나는 가방 하나만 사면 되겠네. 선생님이 앞머리 나는 가운데 머리 오케이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아참 자, 질서의 구분요. 지구의 탄생입니다. 맨 앞에서 보여지는 통합과에서 배웠던 거죠. 태양계의 성운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하기 몇 억 년 전? 46억 년 전. 현재까지를 뭐라고 한다? 지시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질서의 구분을 근거로 뭐예요? 기준은 생물계의 극경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질서 중에 몇 번의 생물계 대멸종이 있었죠?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번이었는데 고생되었고요. 중생돼서 2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대규모의 지각변동 부정화. 이걸 사용해서 뭔가 질서의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대 구분 단위를 보면요. 뭐라고요? 누대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뭐예요? 대고. 이 대가 뭡니까? 여러분의 보면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입니다. 그리고 더 작게는 뭐라고요? 귀로도 나누죠. 그게 뭐예요? 캄브리아기, 오르도스기, 실루리아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쥐라기. 쥐라기는 알지? 쥐라기고. 요번에 나온 그 마지막 편은 진짜 재미없더라. 뭐 나왔어요? 나왔는데 재미없었어. 다 나와. 1편부터 3편까지 나왔던 그때 지금까지 나왔던 박사들이 다 나오고 사람들이 다 나와. 어이씨 그게 아주라고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막 나와. 재미없는 나와. 응?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구분이 될 수 있어요. 3가지. 더 구분을 하면. 그래서 누대, 대, 기, 3가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누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누대라는 얘기는 제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생이연, 현생이연으로 해갖고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생누대, 시생누대를 구분을 하네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구분을 하고요. 현생누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원생, 시생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해서 단세포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원생누대는 뭐냐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생 누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석이 발견되는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뭐예요? 야 그냥 성캄브리아계는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돼.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대 이게 뭐라고요? 현생 누대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고중신 아까 외우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5.41과 2.52과 0.66까지 외우세요. 신생들 시작. 아까 얘기했잖아. 반감기 B급 구해는데 3학년 나오는데 선생님 얘 중생대예요, 고생대예요 고민하고 있으면 뭐할까? 에이, 없어 보여.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고생대를 또 나눕니다. 뭐라고요? 함, 오, 실, 대, 석, 대. 그리고 중생대를 나누네요. 뭐라고요? 투, 쥐, 백. 그리고 신생대는 뭐예요? 팔레, 가기. 신생대는 거의 안 나오더라. 고생대하고 중생대는 뭐세요? 그런 선생님 나오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학생도 콜라가 뒤집어질 거예요. 진실대를 뭐로 본다? 24시간으로 본다면 고생대 시작은 고생대는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시작해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얘기하는데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부야 고생대 시작이 21시 11분이랍니다. 이거는 여러분한테 뭘 명확히 보여주는 거야? 지시대의 길이를 보여주는 거야. 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가장 긴 게 누구게? 성탄부야입니다.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예요. 근데 얘를 계산할 때로 계산을 하시다 보면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지구 탄생을 1일 0시라고 봐요. 현재를 12월 30일 24시로 본다면 고생대 입장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학교 시험 문제였어. 아, 이제는 그 짓을 안 하구나이? 왜냐하면 여러분 날짜를 계산하잖아요. 나눠갖고. 그럼 뭐가 되냐? 이거 해야 돼. 1월은 32, 2월은 28, 연달 아니면 3월. 그거 계산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231.45 그럼 뭐예요? 얘는 1이니까 1 따져. 0.45 뭐 해야 돼요? 24시간 곱하고 시간 따주셔야 돼요. 그럼 24시간 곱했는데 뭐가 나와? 0.45 뭐 11시간 뭐 11점 얼마 나오겠네. 그럼 이거 갖고 뭐 해야 돼? 분 따주실 때 60 곱하셔야 돼요. 그게 매번 달라지니까.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요. 67페이지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뭐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네요. 이 단원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고기를 연구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가 빙하시춤을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남부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식하고 있어요. 얼음 쭉 뚫어갖고 1m 뚫었지. 올려. 그리고 또 1m 뚫었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야? 대기조성. 공기법을 대기조성 파악하고요. 대기조성 파악했을 때 야,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네 여기가. 그럼 뭐야? 온난한 지역이 있어요. 온난한 지역. 그 다음이 빙하에 포함된 꽃가루입니다. 얘는 얘기하잖아요. 화력수 꽃가루가 많은 뭐라고? 온난한 기후였고 침엽수 꽃가루가 많은 뭐라고? 한량한 기후였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얘죠.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비.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얘를 얘기할 때 문제에서 그런 거잖아. 그지? 우리 동근이는 외웠을 거야. 맞지? 자, 원래 여러분들 해수에 바다의 산소가 공기보다 많아요. 우리 지구편의 몇 퍼센트나? 70% 넘습니다. 그러면 그 물 중에 H2O 중에 16의 질량을 질량하는 동위원소와 18의 질량을 가진 동위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얘가 무거울까? 얘가 무거울까? 18이 무거울 거야. 그러면 무거운 게 잘 증발될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온도가 높을 때예요. 즉, 여기가 대기, 바깥의 기온이 고온이 되면 대기 중에 있는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 존재율이 뭐한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건 어디 꽂힌다? 빙하에 꽂혀요.
빙하가 차갑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얘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온도가 낮을 때 아니에요? 라고 단순하게 가버린다니까.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 증발부터 생각을 해야 돼. 무거우니까 고일 때가 증발 비율이 더 커질 거야. 증발이 잘 되니까.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죠? 대기의 대순환에서 고위도 가야 돼요. 그럼 고위도 가서 빙하가 생성이 되니까 그 빙하에 들어있는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의 존재 비율이 뭐 할 때? 클 때가 대기가 고온 상태라고.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뭐라고요? 반만 한다니까. 자, 그렇다면 해수에 있는 얘가 많이 증발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럼 바닷속에 있는 16의 산소에 대한 18의 산소 존재 비율이 뭐가 돼요? 줄어요. 그래서 해양생물의 화석에 들어있는 이 비율이 뭐한가? 혹은 퇴적물은 이 비율이 작을 때가 뭐라고요? 고온 상태. 얘를 한 방에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반복 설명을 들으신 동구이는 아마도 제가 지금 패턴에서 얘기했을 때, 아, 저렇게 얘기하시겠구나. 알겠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단과였단 말이야. 근데 그 단과가 몇 시 시작하냐면, 새벽 5시, 6시? 6시부터 7시 반. 그러면 7시 25분에 끝내요. 그럼 7시 반부터 9시. 한 번 끊고 들어가면 화장실로 딱 계속 거기 있는 거야. 추적 체크가 안 되거든. 한 방실에 150명씩 앉아있거든. 쫙. 그러니까 이 수업하고 이 수업이 뭐예요? 거의 녹화예요, 녹화.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 종일 떠들고 계세요. 그치? 얘는 이제 처음 들어간 거지, 두 번째 반수. 근데 앞에서 들은 놈이 딱 하더니 뭐라고? 개구리 얘기한다. 왠지 개구리 얘기하세요, 진짜로. 그게 좀 가더니 뭐야? 이번엔 공룡 얘기할 거야. 공룡 얘기하세. 근데 그런 정도의 패턴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게 실제로는 뭐다? 아까 올라가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옛날에 고3 때 지구과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구과학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내용을 공부할 때요. 맨 앞에 한 챕터를 공부하잖아. 이 문제 풀잖아. 그지? 그럼 두 번째 챕터를 공부할 때 저는 앞에 거를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두 번째 챕터를 나갈 때 앞에 걸 보면 뭐가 되죠? 우리가 표시해놨어요. 15분인데. 근데 3강을 나갈 때 1강을 보면 어떻게 돼?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강이 딱 끝나면 저는 뭐 했냐면 맨 앞에 차를 폈어요. 그래놓고 맨 처음에 뭐죠? 처음에 한구조론의 성립과정. 그럼 여기다가 뭐 했다? 정리를 했어요. 내가 혼자. 대리기동설? 멘틀 대리설? 그럼 거기다 증거는 뭐가 있을까? 이거를 반복해 보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맨 마지막에는 몸업혀 차량을 펴놓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 정리입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뭐죠?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아 내가 내용이 어디가 모자라지? 피드백이 된다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빙하시출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장도가 폭이 넓다고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 대신 폭이 넓은데 조밀하진 않아요. 오히려 겨울철에 뭐예요? 색깔이 시커멓습니다. 생장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이 넓고 밀도는 작아진다고. 오히려 폭이 좁을 때가 뭐한가? 밀도가 더 커요. 그래서 나이테의 개수와 폭을 연구해서 뭐 한다고요?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산호 골격. 하루에 하나씩 성장선을 만든답니다. 이게 수온이 높을수록 뭐라고요? 성장도 빠르대. 그 다음에
석중과 중유속을 연구를 통해서도 뭐한다? 확인할 수 있고 지층의 최적물 연구, 화석연구를 통해서 뭐한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지시대 기후변화예요. 여러분들 딱 보면 처음에 체크할 때 뭐죠? 중생대 겁나 따뜻했네. 빙하기가 없어.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고생대 뭐예요? 아, 요때 한랭 빙하기가 두 번이 나타나네요. 근데 현재 신생대는 뭐예요? 세 번의 빙하기와 네 번의 감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게 전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여러 번의 빙하기인데 세 번의 빙하기와 네 번의 뭐다? 간빙기고 현재는 무슨 시대죠? 간빙기 상태입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를 우리가 간빙기라고 얘기합니다. 빙하기의 사이예요. 사이 간자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개념 확인입니다. 뭐 이렇게 많대? 빨리 갑니다. 자, 표준화석은 적합한 게 뭐라고요?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기가 짧은 거니까 B겠네요. 수상화석은 당연히 A겠죠. 지지대 거분과 지층 대비 유형화석이 누구라고요? 표준화석입니다. 환경을 알려주는 건 뭐라고요? 수상화석이니까. 자, 지지대는 뭐라고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들으면 뭐라고요? 대멸종이에요. 멸종. 그 다음에 질세는 누대,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기, 새까지. 그 다음에 시생누대, 그 다음에 뭐예요? 원생누대인가? 누대를 내가 외우진 않아서 원생누대입니까? 감사합니다. 원생누대, 원생 말씀드리면요. 현생들은 크게 뭐라고요? 세 개의 대로 구분합니다. 오생대, 중생대, 시생대. 그러면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합쳐서 뭐라고요? 성칸비아대예요. 성칸비아대. 그래서 질세는 뭐뭐 중. 질세 중. 지속기간이 가장 긴 시대는 뭐라고요? 성칸비아대겠고요. 자,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속 동위온수의 비율은 높다. 기온이 높을수록 뭐한다? 나이테의 폭이 넓다. 그지? 그 다음에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한 게 뭐라고요? 중생대라고요. 됐습니까? 그 빙하가 없으면 뭐가? 빙하가 녹으면 감기가 끝나는 거예요. 빙하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 아, 북극에 빙하가 없으면 남극에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얘가 기울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기가 갑자기 끝났다고 느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온실 효과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의견이 동등해요. 명확치 않아. 친구랑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이슈죠, 이슈. 소위 말해서 야 북극이 그지? 북극의 빙하가 사라진답니다. 북극곰이 살 수가 없어요. 모금하기 위한 거예요. 유니세프. 아, 모금. 그 이슈몰입니다, 이슈몰입. 왜? 사람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뭔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해갖고 앞으로의 미래를 파악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걸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응? 성관부야 시대입니다. 환경이요. 와우. 초기에는 뭐가? 석회암이, 후기에는 빙하체적물이. 그래서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가 반복돼 후기에 뭐가 분리가 된다면 루디니아가 분리가 된답니다. 루디니아는 초대륙. 자, 그래서 시생누대하고 원생누대인데요. 시생누대는
강한 자외선이에요. 뭐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오존 중에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에서 바다에서 치료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대기의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대기의 산소가. 그러니까 초기의 대기는 산소가 없이 뭐 돼 있다? 산화성 기체 있다. 산화성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산화성 기체에서 뭐야? 수소라든가 메테인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기체들이 또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다가 원핵생물입니다. 남세균이죠. 최초의 뭐예요? 광합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바다가 생기면서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바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그 이산화탄소를 물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화산가스가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이 되게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남세균이 황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오고 있다. 광합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화산 폭발이 잦아들면서 물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순수한 물을 사용해서 뭐다 산소를 방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생된 산소는요, 산소가 축적되기 전까지 초기에 발생된 산소 어디에 사용될까? 철을 산화시킨다. 지구에 가장 많은,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철을 산화하는 사용물이고요. 그러다가 산소가 계속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다? 오존층이 형성이 돼요. 오존층이. 그래서 얘는 누구냐라고 하면 생은 흔적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죠. 얘는 단세포생물이에요. 그 다음이 원생누대에는 뭐가 생겼다? 진핵생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차이가 뭐예요? 핵막이 없이 그냥 세포들의 DNA가 흩어져 있는 게 원해. 핵막이 생긴 게 뭐다? 진핵생물. 진화의 진화. 그래서 생명이 생성돼 있고요. 다세포생물이죠. 그래서 다세포생물의 흔적 화석입니다. 뭐라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시생물의 원생대를 뭐로 나눴다고? 단세포생물과 다세포생물로 구분했다. 자, 그 다음이 고생대입니다. 고생대라고 하는 건 다양한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통합해서 배우셨죠? 생물의 대멸종이 오히려 뭐였다? 생물의 진화를 촉진해서 종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이런 의미죠. 대멸종이라는 건 사라져야 되는데 더 많은 생명체들이 탄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생대입니다. 수육부는 언제 있죠? 말기의 판개야. 그때 뭐예요? 대륙이 보이면서 실험한 경기 에팔라치아스나가 우랄산맥 만들어졌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드려도 뭐가 돼 있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캄브리아길에 뭐라고? 삼엽충의 시대래. 이거 어떻게 읽고 있냐? 뭐 외우라 해도 표준화성이라도 선생님 삼엽충 끝. 그러고 있는데 오르도베스기 뭐라고요?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조심하세요. 척추동물은 고생대 나옵니다. 멸치가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오징어한테. 그래도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척추가 있다니까 이게. 어리봐. 그 다음에 실루리학입니다. 이때 뭐가 생성됐다고요? 육상식물과 육상동물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오존층이 형성된 게 언제에서? 실루리학일 때나 완성이 돼요. 그리고 대본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류의 시대의 양털류가 출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에 대한 걸 알아주셔야 돼요. 석탄기 때 뭐예요? 양치식물이 거대한 살림을 이루고 있고 얘가 뭐야? 멸종이 되면서 빙하기 싹 죽으면서 뭐가 된 거야? 지금의 석탄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로 사용한다? 건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건축으로. 그래서 말기에 뭐예요? 파충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양치식물입니다. 고생된 양치식물. 그런데 출현은 뭐가 돼 있죠? 거시식물이 언제 출현하죠? 고생된 말기입니다.
이 번성한 시기는 언제다? 중생대. 그럼 속시식물은 언제 출현한다? 중생대 말에 출현해갖고 중생대 말에 출현해서 신생대 때 번성을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해림기 때 뭐가 되죠? 마지막에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의 멸종이에요. 그럼 대멸종의 가장 큰 게 뭐다? 고생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누구죠? 중생대 말, 공공의 멸종. 자, 그리고 중생대로 갑니다. 중생대 보시면요. 기후가 뭐라고요? 전반적으로 온난, 뭐가 없었다고? 빙하기 없었어요. 그리고 화산활동이 증가하면서 뭐한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고요. 황야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트지해, 중생대 초에. 그리고 대서양과 인도양의 형성에 확장이 생기고요. 로피산맥과 안데스산맥이 형성된 건 언제다?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자,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갈 거예요. 아직도 남았어. 트라이아스기 뭐라고요? 암모나이트. 파충류가 원시 포유류가 출현된 건 언제다? 트라이아스기요. 거시물이 번성된 게 언제라고요? 트라이아스기입니다. 쥐라기 때 뭐라고요? 시조새, 공룡 알죠? 쥐라기 공원 가서 쥐라기 공원에 뭐 있다? 시조새 같이 있었어. 그 다음에 백악기가 뭐라고요? 암모나이트 공룡의 전전에 말기에 뭐합니까? 멸종당합니다. 이 멸종의 원인이 뭐라고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해성의 충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과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차산폭포랑 화산재. 자, 그 다음에 신생대입니다. 신생대는 뭐라고요? 포유류, 조류, 속식물이 크게 번성합니다. 비유는 팔레오기와 네오기는 음란입니다. 제4기에 뭐라고요? 내가 4회 빙하기와 3회 감기. 아까 거꾸로 썼네요. 빙하기가 4번이고 감기가 3번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알프스 산맥 아시죠? 어디서 봤어요? 고지자기. 인도들이 뭐한다? 남반부터 막 올라가서 어디야? 유라시아 부딪힌 거. 신생대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나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어디예요? 자, 그 다음이 합해석이 번성하고요. 포유류가 번성하고요. 속식물이 번성하고요. 다 번성했지. 그리고 최초유는 언제? 작입니다. 신생대라는 얘기 잘 안 나오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지지시대의 생물의 대멸종 몇 번 이뤘더라고요? 5번입니다. 고생대 몇 번? 1번, 2번, 3번. 중생대 몇 번? 1번, 2번. 그래서 그 대멸종 중에서 고생대 말과 중생대 말에 대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의 원인은 뭐예요? 황계 형성과 화산활동과 빙하의 발달과 운석 충돌.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중생대는요, 운석 충돌에 의한 기후 변화가 뭐다 가장 유력하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되셨죠?